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기후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은 뭐예요?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항상 사주 8글자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헛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주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주를 명식을 풀 때 지금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만세력 앱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뭐 제가 가끔 보는 사주 팔콤이라든가 이렇게 사주 명식을 풀어놓는 이런 풀어주는 그 만세력 앱 사이트가 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책자 있잖아요.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짜 일일이 연주 경자 갑신 기후, 그 다음에 뭐 생시 시를 봐서 임신신지 계이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딱 이렇게 사주 명식 8글자 써놓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본 다음에 남자는 남자의 대운, 여자면 여자의 대운 써놓고, 이렇게 요거 밑에 있는 것이 대운 수죠. 1대운, 11대운, 21대운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풀어놓고 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초학 처음 공부할 때는 막상 풀어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대운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시주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사주를 떡 풀어놓고 나면, 내지는 여러분들 만세력 앱에다가 생년월일시를 양력 음력 구분해서 딱 해놓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으로 이제 사주 이제 명식이 쫙 배열에서 나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본다? 일간을 본다.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일간을 알고 월령을 알면 나머지 글자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게 배합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울로는 어떻게 흘러가야 좋을 것이다. 뭐 남자의 울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고, 내지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울로 대운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습니다. 양토, 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토이죠. 토라고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것은 특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약으로 나눠 본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황토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토인 기토는 약간 부드러운 성질, 즉 여성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가 아니라 전원 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황토라고 하는 무토는 산이라든가 아니면 큰 평원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작은 기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텃밭과 같은 개념이죠. 작은 텃밭,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과수원, 약간 규모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기토가 과수원일 때는 무토는 뭐예요? 대평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것도 기토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진짜 좀 작은 개념이라고 하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은 흙을 말하죠. 흙이라고 하죠. 흙. 그래서 기토도 흙이고 무토도 똑같은 흙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고 방대한 개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면서도 어떤 개념? 건토, 마른 흙의 개념, 물기가 없는 개념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기토가 4, 5, 미월 같은 것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 일간 자체가 4월도 일간이 왕하고요, 5월도 일간이 왕하고 기토가, 그 다음에 미월도 일간이 왕하죠. 4, 5, 미월은 기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4, 5,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텃밭이라든가 과수원에 화가라고 하죠. 화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라든가 열매 같은 곡식이라든가 과수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이렇게 제가 연상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는 뭐 화분 같은데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것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토에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다,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 같은 경우에도 기토를 여러분들 연상할 때는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말했던 여름에 화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이,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가을에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꽃을 피운 화초 내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 화가 같은 것이 이제 익어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지는 코스모스라든가 제가 을목 설명할 때 들국화 같은 것이 작은 화분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러한 가을에 피는 화초 같은 것이 심어져 있어서 꽃을 이렇게 피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로서 조후하고 개수로서 유토,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서 또 윤토 해줌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 양토, 고황토 같은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는 것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적절하게 조후해주고 적절하게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만 잘 보살펴 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이미 화초라든가 난초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오이, 깻잎 같은 것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촉촉하게 해주면 되죠. 근데 그런 환경이 언제? 신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면서, 특히 이 신월 같은 경우는 입하가 지나면서, 입하가 아니고 입추죠.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초가을에 해당이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한랭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유술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기 때문에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날짜가 요거는 지금 날짜가 9월 3일 강의지만 제가 이거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는 9월 1일 미리 이틀 먼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밤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좀 열대야였는데, 그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기온 자체가 이제 숙살지온, 한랭한 그런 서늘한 기온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면서 가을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선풍기를 조금 켜놓지만은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선풍기도 꺼야 되고요. 오히려 선풍기를 켜게 되면 이제 오싹오싹한 추위를 느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짧은 팔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긴 팔이라든가 이런 옷을 좀 입어주고, 조금 더 깊어지면 약간 가벼운 패딩 같은 걸 아마 입어줘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은 아니지만 숙살기운,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이렇게 오싹오싹한 그런 기운이죠. 선생님, 그럼요. 입추 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제 입추가 지나서 이제 다음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가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절이 음양오행으로 바뀌는 거하고는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진짜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오시에 가장 양기가 강하잖아요. 그죠? 이 오시에.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미시라든가 신시 정도 돼야지 딱 햇빛도 더 따갑고 더 굉장히 좀 뜨겁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오시가 가장 양기가
강하지만은 그 강한 양기가 땅을 덮여야지만, 땅을 뜨겁게 아스팔트든 이런 것을 뜨겁게 덮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것이 덮여졌을 때 그 이제 나타나는 효과는 옷이라든가 밑이었을 때 인간이 느낄 땐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월이라고 하는 입추가 지나면서 바로 금이 왕에서 막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원래 명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기후적인 그런 체감상 놓고 볼 때는 조금 늦게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바다 같은 것도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름에 바다를 가게 되면은 바로 여름 환경에 맞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계절이, 제 친구가 스킨스쿠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바닷속의 계절은 한 단계씩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름에 들어가게 되면 여름 바다 속은 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들어가게 되면 가을 바다의 그 환경은 여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봄에는 아직 겨울에 차가웠던 그 한기가 바다의 온도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봄에 가게 되면 바닷물이 찬데, 여름에 갔을 때는 조금 햇볕이 바다를 좀 데피니까 조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속 온도는 마치 봄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가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열심히 데펴놨던 온도가 가을쯤 되게 되면 그만큼 좀 기온이 상승하게 돼서 바닷속 기후가 마치 가을인데도 바닷속은 여름과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체감상 느끼는 것과 이런 이치, 음양오행이 돌아가는 이치는 원칙적으로 음양오행의 이치가 맞지만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조금씩 더디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기후 자체가 좀 한랭한 이러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병화라고 하는 것이 왜 더 필요하냐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우, 아까 말씀드렸던 금왕절에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서늘한 그런 기운을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무토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토는 신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4, 5, 미월에 기토, 무토가 왕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신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왕했던 기운이 꺾이면서 조금씩 노쇠해지고 쇠약해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토 자체는 신월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금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즉 식신상관이 왕해지게 되면 일간은 약해져 있는데 뭐예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20대, 30대, 40대 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 대책을 이제 잘 세워놔서 이제 50대 정도, 60대 정도 딱 들었는데,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애들이, 낳았던 자식들이 좀 사고를 치고 좀 못 쓸 짓을 많이 합니다. 내지는 자식들이 자기 사업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죠.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뭐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안 돼, 나 노후 자금이야 하면서 또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넓적넓적 이제 또 자기 노후 되고 뭐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잘 되면 또 자식이 나한테 또 그만큼 또 내의 말년을 좀 책임져 지겠지, 이렇게 그러한 작은 기대를 하고 또 자식한테 이제 투자를 하죠. 근데 자식이 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자식이 또 망난이야. 그러면 가서 사업하라고 돈을 줬더니 이걸 가지고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뭐 남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여자들도 또 부모님한테 또 돈 벌려서 사업한다고 해서 이제 말아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 자신은 4, 5 미호를 지나면서 왕성한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힘들어, 이제 기세가 좀 꺾이는 시절에서 식신상관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자꾸 뺏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식신상관은 뭐예요? 자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뭐 남자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같은 경우 관사를 자식으로 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남자도 식상을 자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병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다, 즉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 가지 뭐예요? 조우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해서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글자를 배합하는 겁니다.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조우도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타 간지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더 조우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기운이 많이 설기가 돼가지고 일간도 약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병화 내지는 정화일 것이고요. 지지로는 뭐 사화나 오화 정도가 될 것인데 천간으로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요. 지지로는 사화, 오화 뭐 어떤 것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일단 화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 화생토해서 일간, 기토가 약한 것을 좀 실하게 좀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에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일간의 기운이 너무 빼앗기게 되니까 화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압시켜주죠. 화극금 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억제시키면서 숙살 기운마저 어떻게 돼요? 좀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죠. 금의 기운을 억압시킨다는 것 자체가 금을 약하게도 하지만 금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금의 기운인 서늘한 기운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을 보는 것은 어떤 것, 일신 하나의 것으로서 삼익 세 개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 무토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성을 보는 것이 좋은데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좋고요. 정화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 서늘한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넓은 땅을 갖다가 온토한다, 땅을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태양이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넓은 큰 대지를 갖다가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로 피운 것과 똑같아요. 난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촉지화라든가 이런 모닥불 같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겨울 같은 경우에 하우스 재배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근데 하우스만 있는 것보다는 음지에서 하우스라는 것보다는 태양이 잘 드는 곳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좀 절감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후 따뜻하게 할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를 본 연후에는 뭐 비견이라든가 겁재, 즉 뭐 진토라든가 술토 같은 것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가 있은 연후에 비견 겁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화가 없는 상태에서 토만 많아진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도 기토나 무토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야지만 마르지 않겠죠. 물론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개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꺼내서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개수도 마찬가지. 임수가 있느냐 개수가 있느냐는 당연히 개수가 있는 것이 좋고, 땅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신중에 있는 암장되어 있는 물을 갖다가 꺼내서 쓰는 것은 그만큼 공력도 줄어들 뿐더러 힘도 들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저절로 쉽게 일이 순리대로 풀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임수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는 가장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줘야 되고요.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가 있어서 병화로서는 기토를 돕고, 그 다음에 온토해 주면서 개수로는 기토를 갖다가 마르지 않도록 윤토, 그러니까 온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얼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말아주는 것이고, 윤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신월의 기토는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병화를 쓰고, 그 다음에
후계, 선병 후계라고 해서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은 개수를 쓰는 것이 순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저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식신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신격. 근데 이제 원령 자체는 똑같지만 음양이 달라졌죠. 어저께 무토는 양토였고요. 오늘의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음토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식신이 아니라 이거는 상관이 되겠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중에 있는 지장간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만약에 신월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저거는 재성이죠. 정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격. 근데 상관이 재성을 생하니까 이건 뭐예요? 상관 생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이 사주에 이 명식이 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우해주고, 그 다음에 토가 있어서 일간을 좀 도와주면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신월의 본기인 이 경금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기태가죠.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이런 사주이면서 이걸 갖다가 토금 진 상관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 내지는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을 얻게 되면 상관 패인이 돼서 상관패인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보게 되면 상관패인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좀 이따 천간에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상관패인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자수국하기 때문에 상관도 왕하게 되고, 비록 투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수도 이렇게 밑으로 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밭에 겉으로는 물이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습기가 좀 많이 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경금과 자수가 있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지는 거예요. 한습. 그 다음에 가을도 그렇고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땅에 물만 많이 있게 되면, 습기가 너무 많게 되면 땅이 음습해지고 땅이 땅도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유일주, 일진이 기유가 되는데, 기토와 유궁을 보게 되니까 일지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일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식신을 받죠. 식신. 그래서 저 식신이 수를 보게 되면 식신생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후일지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도 총명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무신일주도 마찬가지고 기후일주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신일주는 일지에 신금이 있으면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신일주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재가 될 수 있지만은, 기후일주 같은 경우에는 유금 안에는 경금, 신금만 있기 때문에 수가 없죠. 앉은 자리에서 생재는 되지 않습니다. 단 일간의 기운만 좀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일주인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한 사람 같은데, 똑똑한 사람 같은데 약간은 헛똑똑인 경우가 많고요. 기후일주들은 일주만 놓고 봤을 때 반드시 타 간지로 무토, 기토, 진술충미 토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성인 화가 있어서 기토 자체가 좀 실해져야지만 일지에 있는 식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론 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일주론이 아니라 전체 사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를 중심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월지를 중심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유금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더 왕해져 있기 때문에 토금 진상 관격이 굉장히 좀 더 심해져 있고, 일간 자체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기토가 뿌리둘 곳이 전혀 없죠. 전혀. 자수가 있어서 수가 있긴 한데 화토가 없기 때문에 일간은 너무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없기 때문에 땅이 썩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월간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경금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잖아요. 이거는 상관 경관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재성도 그 다음에 관성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중화를 크게 잃은 사주 명식이 되겠죠. 다행스럽게 이제 생시에서 화토를 보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원국 자체 3주에서 이렇게 너무 편고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주가 편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생시에서 화토를 본다 하더라도 결코 중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고, 화토를 보게 되면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야지만 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제일 먼저 보지 말아야 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토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간목 자수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당한 거고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민은 다 일단은 화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임신시, 계유시, 을해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도 화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왜 정묘시가 좋지 못하면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시에서 정유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일간이 약하냐 뭐 왕하냐 이걸 떠나서 뭐냐면 일시로 묘유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뭐 좋은 국세는 되지 않겠죠. 일간 자체도 매우 약한 상태에서 사주가 충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주가 뭐예요? 많이 깨져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뿌리 둘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화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정화는 의지될 곳이 없죠. 물론 이제 간목이 생주해 주려고도 하지만 이 간목은 경금의 극해를 받아 있기 때문에 힘은 매우 떨어지면서 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더하여 유금을 봐가지고 묘목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묘시가 되면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뭐 다행히 운세가 뭐 이렇게 화운 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운이라든가 수운 가게 되면 이것도 좋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런 생시는 좀 좋지 못하고, 역시나 임신계유시도 일간 자체가 약해져 있는데 임신계유 금수를 다시 보는 건 좋지 않겠죠. 이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종격을 이룰 수도 있어요. 얼로 종하냐면 금이 왕하니까 금으로 종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수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파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합격, 기명, 종합격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종격을 이룬 것은 여러분들 종격을 어떻게 배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격이 되면은 뭐 부귀가 출신이 많고 뭐 재능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종격이라고 하는 것, 나를 버리고 다른 세력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좋은 넉넉한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종격인 사람들, 뭐 전환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내지는 일간이 너무 왕한 사주들은 좋을 때는 좀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운을 만나게 되면 일락천장이라고 써요. 일락천장. 그죠? 한번 떨어지게 되면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바닥을 한번 크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이기 때문에 종격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 생시는 뭐 병인시 정도, 병인시라든가 내지는 무진시는 요거 무진시도 좋을 것 같지만 일지에서 유금을 받죠. 무진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무토 화가 자체가 없어서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인데, 기토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진의 뿌리를 두고 무토를 보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진유합금하죠. 또 뭐 신자진 수고까지 하게 되면 역시나 비견겁제를 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 원국에 화가 없으면 이 사주는 땅은 그나마 좀 유지는 하는데 화가 없지 물만 많은, 자갈만 많은 그런 땅 뭐예요? 불모지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도 모양새는 좋을 것 같아요. 기사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자수국에 사유회금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어떻게 돼요? 매우 약해지겠죠. 그래도 뭐 다른 생체 갑자시라든가 임신기 의뢰시보다는 그래도 기사시가 나은데 사중 병화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오시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것도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오중에 있는 기토, 그 다음에 오중에 있는 정화에 뿌리를 두고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전체 국세를 놓고 봤을 때 기토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시지 저 밑에 있는 오화 하나밖에 없죠. 역시나 운세를 어떻게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되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매우 좀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무신일주도 마찬가지지만 3주로 놓고 봤을 때 매우 편고한 사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한습이 강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화를 본다 하더라도 병인정묘, 기사, 경우지 이 정도 화를 보게 되는데, 역시나 너무 평고해져 있는 것을 중화시키기에는, 그죠? 생시에 있는 작은 화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나으냐?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있으면서 운세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 국세는 어떻다? 크게 부귀를 얻거나 명예를 크게 얻는 것은 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